자, 이번에는 한 종목에 대해서 깊게 심층 분석해 볼게요.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토픽으로 꼽으시나요? 네, 오늘은 넷마블 좀 토픽으로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네. 넷마블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정리해 볼까요? 뭐 일단 넷마블 지금 현재 분위기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뭐 게임주들이 지금 대부분 조금 흔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뭐 쉬어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일단 먼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 일단 뭐 대표적으로 게임주 하면 좀 떠오르는 뭐 NC소프트와 더불어서 뭐 떠오르는 게임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게임을 개발하거나 이제 특히나 퍼블리싱 쪽으로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게임 같은 경우로 좀 보게 된다면 뭐 당연히 뭐 세븐나이츠 그리고 모드의 마블 이런 스톤 에이지 이런 게임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름만 들으셔도 아 이거 한 번은 들어봤어라고 하는 그런 많은 게임들을 조금 이제 유통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넷마블이 굳이 NC소프트랑 비교를 하자면은 IP가 좀 약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또 게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은 그래도 넷마블이 게임의 대장주다라고 위치를 좀 공고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는 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지금 뭐 최근에 게임주들 좀 전반적인 현황을 좀 보시면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BBIG라고 해서 이제 뭐 좀 유망한 산업으로 좀 많이 엮여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주들 좀 힘든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게임주들이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언택트에 대한 수혜도 좀 받았지만 또 반대로는 게임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또 이제 좀 편안하게 좀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개발이 좀 지연이 됐고 그를 통해서 좀 신작 게임들이 많이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업종 자체적으로는 좀 많이 눌리게 됐고요. 다음 넷마블 좀 개인적인 그런 성향을 좀 보신다면은 뭐 그런 게임에 대한 연기도 있지만 뭐 빅히트가 일단 상장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분 투자한 것들에 좀 영향을 받아서 또 그 부분으로 상승했었던 폭을 다시 반납을 해주면서 좀 주가는 좀 눌리는 그런 부분들을 좀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뭐 근데 최근에 이제 세븐나이츠 2 지금 출시가 된 이래로 지금 뭐 앱스토어나 이제 구글 스토어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순위 1, 2위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자체적으로 이제 뭐 7개의 대지라든지 좀 최근에 또 나왔던 그런 게임들이 그래도 좀 해외에서 좀 순항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개별적인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이제 게임에 대한 신작 게임에 대한 모멘텀들이 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서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일정이 있잖아요. 내일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을 하죠. 네. 이런 소식으로 뭐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좀 중국을 바라보고 있는 소비주들이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겠는데요. 뭐 아무래도 뭐 당연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가 좀 개선되는 이런 흐름들로 간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 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내일부터 이제 방한에 대한 그런 이슈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실 이제 연초부터 계속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많이 되면서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연말까지 좀 끌고 가게 된 계기인데 어쨌든 왕이 부장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됐을 때 앞으로의 뭐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방한에 대한 그런 이슈들 일정들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과의 이런 관계에서 이제 헤더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관계 개선의 그런 흐름들로 한한령 해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뭐 화장품 면세부터 좀 보셔야 되겠지만 게임주도 이제 중국 판호나 이런 이제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좀 성장이 좀 많이 죽어들게 되는 좀 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판호가 다시 재개가 되고 이제 중국 쪽 시장이 워낙 또 크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진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성이 되면 뭐 게임주에도 당연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넷마블만의 모멘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신작 소식이 있나요? 뭐 일단은 세븐나이츠 2가 지금 대표적으로 좀 나와 있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또 이제 뭐 내년에는 제2의 나라부터 시작을 해서 좀 기대작들이 3-4개 정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자회사 마블렐루몬부 챔피언스 이런 부분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체적인 모멘텀은 사실 이제 세븐나이츠 시리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세븐나이츠 2가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오는 뭐 레볼루션이나 내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근데 그런 IP 관련돼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고 또 게임
자체가 좀 순항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해외에 또 여러 나라에 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같은 경우는 또 새로운 나라에 또 출시가 되게 됐을 때 그에 따라서 이제 또 일매출도 높아질 수 있고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또 퍼져나가는 그런 흐름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대감들 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게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흥행하게 됐을 때 뭐 추가적으로 뭐 이런 옷이라든지 아니면 뭐 물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가 사업으로도 충분히 확대가 가능하고요. 뭐 최근에는 이런 게임 관련돼서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도 좀 많이 발전되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IP 관련해서 사업은 좀 굉장히 무궁무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게임주 자체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기존 사업들에 대해서도 매출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하지만 지속적으로 신작 게임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많이 깔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뭐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매출도 지금 2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견조한 실적적인 흐름들도 이제 본업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가 그래도 언택트 산업으로 엮이면서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방을 해줬는데요. 매출 2조 원을 바라보고 있는 넷마블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해 실적 어떤가요? 뭐 일단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일단 잘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제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언택트에 대한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부분에 굉장히 좀 집중이 되어서 게임들 전반적으로 좀 실적이 많이 상승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뭐 3분기에도 실적이 그래도 좀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뭐 일단은 7개의 대제가 해외에서 굉장히 좀 선방을 해주면서 이제 매출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됐고요. 또 그외의 기타 게임들이 뭔가 대박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단기적으로도 좀 흥행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일정한 그런 수익률을 좀 지켜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또 기업 인수를 했었죠. 코웨이도 좀 인수를 했는데 그 코웨이 인수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인수가 처음에는 이게 뭐 넷마블이 이런 렌탈 회사를 인수해도 되나라는 이슈들이 많았는데 그게 또 긍정적으로 또 변하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실적에는 이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또 빅히트 상장에 따라서 지분 투자의 이익이 또 있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어떤지 좀 볼까요? 넷마블 차트를 좀 열어주세요. 네,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요, 사실 좀 주가는 많이 눌렸습니다.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 신작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로 한번 1차적인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빅히트 상장이 좀 임박을 하면서 굉장히 좀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뭐 지분이 24에서 25% 정도나 차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상장에 대한 그런 수익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됐었고요. 또 빅히트 자체도 워낙 뭐 SK 바이오팜이나 이제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빅히트도 마찬가지였지만 오히려 좀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상승폭들을 다 지금 반납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 빅히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이제부터는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들로 좀 보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세븐나이츠가 앱스토어 1, 2위를 좀 다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미르에서도 이제 미르 4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트릭스터 M도 사전 예약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1, 2위 자리를 좀 지킬 수 있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흥행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IP에 관련된 기대감들 좀 커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박스권 내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대부터 13만 7천 원 요 이제 하단 박스권 부분에서 좀 분할로 좀 매수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충분히 주가가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여기 윗 박스권대에서 한 번에 물량의 소화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신작에 대한 그런 부분들 또 앞으로 기대가 되는 그런 게임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으로도 한 18만 원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좀 반등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작의 흥행들 그리고 이제 게임이 더 이상 좀 연기가 안 되는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된다면 바닥 다지고 다시 좀 재상승하는 그런 부분들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4분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게임주들의 그런 성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이런 업종 자체에 좀 긍정적인 수급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도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넷마블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명해봤고요. 하창환 본부장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